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기입찰표 절대로 틀리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홍티 경매로 매주마다 빠짐없이 상담 신청이 오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낙찰을 실수해서 불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사정도 모두 동일해요. 일단 실수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감 굉장히 크고요.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요, 숫자 기재에 실수하는 겁니다. 3억을 써야 되는데 8억을 썼거나 2억을 써야 되는데 20억을 쓴 경우입니다. 아우, 정말 저 역시 안타까워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차라리 현장 조사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낙찰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 금액을 다소 조금 인상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냥 매매로 산셈 치면 되죠. 그런데 금액 숫자 기재 실수는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입찰표 작성은요, 입찰 전날 하시고요, 입찰 당일날은 여유롭게 법원으로 가볍게 향하는 겁니다. 실수란 마음이 급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 여유로운 상태로 입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입찰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양식은요, 법원마다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위료경매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워드로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사건 번호는요, 위료경매 사이트 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숫자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물건 번호는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물건이 여러 건 경매로 나왔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건이 하나라고 하면 꼭 기입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입찰표 작성란은요, 본인이 가시면 본인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성명란에 이름 또박또박 쓰시고요. 주민번호란에 역시 숫자를 명확하게 또박또박 쓰시면 됩니다. 주소란에 주소 역시도요, 또박또박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홍티의 팁 들어가겠습니다. 주소란에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 말고 사무실 주소를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경매계 서류 열람을 신청한 다음에 입찰표에 기입된 제 주소를 보고 찾아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만사부려 튼튼이니까 집 주소보다는 제2의 주소를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전화번호란에 여러분들의 원번호, 원래 번호가 아닌 투넘버를 기입하시는 겁니다. 전화기 한 대에 또 다른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투넘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각 통신사 114 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투넘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투넘버는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입찰자 본인란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입찰 가격을 써보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요. 왼쪽이 입찰 가격란이고요. 오른쪽이 보증금액란입니다. 일단 기입하기 전에 입찰 가격이 억대라고 하면 10억란에 W에 짝대기 두 개 딱 그시고요. 그리고 1000만원대라면 억대란에 W 다음에 짝대기 두 개를 딱 그시는 겁니다. 1억을 10억으로 기입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꼭 여러분들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도장 찍는 란은요, 입찰표 본인 성명란하고요, 오른쪽 보증금액 기입, 입찰자란 두 곳인데요. 그리고 입찰봉투 앞면 입찰자 이름을 꼭 기입하시고 도장 날인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봉투 뒷면에 입찰자가 서류 제출하고 받는 수취증이 있거든요. 그 수취증 사건 번호란에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역시 또박또박 차근차근 명심하세요. 네, 이번에는 입찰자를 대신해서 대리 입찰할 때 그 입찰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찰표 작성은 동일합니다. 입찰자 본인란에는요, 낙찰받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또박또박 적어가시면 되고요. 명심하실 것은 주민번호 이름은요, 분명하게 또박또박 쓰셔야 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틀려도 매각 허가 받는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하고요, 주민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의 숫자, 이 세 가지는요, 정말 또박또박 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위임장은요, 기입찰표 뒷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위임장 양식이 있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입찰법원에 가시면 쉽게 물어보셔도 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요, 맨 위 대리인란에 대리로 가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고요. 역시 이름과 주민번호는 또박또박입니다. 위임장 밑에 본인 1, 2, 3란 중에 혼자 가시면은 1란에 대리로 가는 분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름과 주민번호는 또박또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거 있어요. 그건 바로 낙찰받을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요. 또 인감도장을 입찰표 본인란에 날인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는요, 오래된 거 안 돼요. 3개월 이내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하단에 보면은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홍티경매 영상 167개를 해오는 동안에 왜 입찰표 작성 방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것은요, 너무도 간단하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입찰표 작성법 이렇게 검색만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블로그나 영상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왜 입찰표 작성 실수를 하는 걸까요? 근데 저 역시 수백 번 입찰표를 써봤지만요, 시간에 쫓기고요, 마음이 급하면 저도 실수합니다. 그리고요, 입찰 당일날 경매법정 입찰 기표서 뒤에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빨리 쓰고 나가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앞에서 문 두드리고 언제 나와야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픈된 법원 식당에서 입찰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도 사람들이 막 옆에 오고 가잖아요. 불안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혹시 내 입찰표를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입찰표는요, 언제요? 전날, 입찰 당일 전날 집에서 쓰시고 여유롭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이든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입찰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잘못 쓰면 보증금액을 모두 몰수당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입찰 당일 안 돼요. 입찰 전날 집에서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